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I 전문가와 함께 다음 주 시장 미리 전략 세워보는 시간이죠. 신의 한 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장 언제나 함께 해주고 계신 우리 이화진 과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금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AI와 한 팀이 돼서 수익률 대결 펼치고 있는데 네. 어제까지만 해도 1등 달리고 계셨어요. 아, 네. 네. 혹시 보시면서 네. 견제되는 뭐 전문가 있으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확실히 이런 수익률 게임에서는 네. 조금 젊은 분들이 훨씬 더 빠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 당연히 그 생각하시는 김민성 매니저님이 제일 긴장되는 분이긴 합니다. 과장님도 젊으신데요.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지금 화요일마다 함께 해주고 계신 김민성 매니저 견제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현재 수익률 어떤 모습이길래 견제가 되는 걸까요? 화면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분의 수익률 나와 있는데요. 김민성 매니저 8.98%, 박철순 매니저 20.43% 올라오면서 1위 새롭게 치고 올라옵니다. 백인현 매니저 8.13%로 김민성 매니저와 박빙 모습 보이고 있고요. 이화진 전문가 16.09%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쉽게 시프트업에 밀리면서 2위로 좀 내려왔는데요. 네. 괜찮으세요? 오늘 아마 제가 추천한 종목이 다음 주에 아마 역전 바로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걱정은 안 합니다. 네, 막판 뒤집기 충분히 가능하다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잠시 뒤에 또 종목에 대한 내용 다뤄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지금 테크윙, 워트가 담겨 있습니다. 반도체 쪽에 좀 집중이 되어 있었는데 어떤 종목 리뷰해 주실까요? 전 테크윙이요. 네. 테크윙 저희가 담고 나서 조금 흐름이 아쉬웠는데요. 네. 목표가 45,000원까지 쭉 갈까요? 최근에 조금 그쵸 조정이 이제 거의 한 주 동안 계속 조정이 나왔었는데 물론 이거는 뭐 경기 둔화에 대한 뭐 시그널도 있었고 또 워낙 강세에 대한 뭐 수출줄에 대한 뭐 이슈는 있기는 하겠지만은 결국에는 다음 주에 이제 엔비디아 이제 실적 발표가 있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HB의 포와 관련된 스케줄이나 뭐 이런 이슈들이 좀 부각이 될 겁니다. 어차피 SK하이닉스는 10월에 양산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 지금 테크윙이 SK하이닉스와 그 컬테스트가 올 초쯤에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달부터는 이제 발주가 시작이 될 거고 6월 달에 다시 한번 또 마이크로 이제 컬테스트가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분기, 3분기로 갈수록 그 전수 검사 장비 Q 프로버에 대한 신규 주문들이 하나둘씩 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조정은 뭐 이게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들어가게 된다 하면은 목표가 아까 45,000원은 가볍게 통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저희 앞에서 또 이야기 나눴던 일정 부분 엔비디아의 실적을 봤을 때 충분히 목표가 달성 가능하다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담았을 때 바로 15% 수익률 났으니까요. 앞으로도 또 얼만큼 수익률 올라갈지 함께 지켜보시죠. 이렇게 종목에 대한 리뷰 만나봤습니다. 그럼 다음 주 대결 잘 날 수 있는 종목들 확인해 봐야 될 텐데요. AI 전문가가 꼽은 신의 한 수 종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전문가인 제가 선택한 오늘의 신의 한 수 종목은 현대약품, 휴림로봇, 테이카입니다. 오늘 제가 뽑은 종목들 정말 괜찮지 않나요? 좋은 선택으로 다시 수익률 1위 자리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네, 세 가지 종목 올라왔습니다. 현대약품, 휴림로봇, 케이카 세 가지인데요. 잘 뽑지 않았나요? 라고 어필을 했는데 잘 뽑았다고 보세요. 하나 빼고는 다 마음에 안 듭니다. 오. 하나만 정말 괜찮은 것 같고 좀 네. 장기적으로 보게 되는데 굳이 같은 섹터에서 했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여러 모멘텀들이 있는 종목들이 많았는데 왜 이 종목을 가지고 왔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 안에서 그래도 마음에 들었던 종목 어떤 종목일지 기대가 됩니다. 첫 번째 종목 현대약품부터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제약바이오 안에서 또 탈모 치료제로 좀 부각을 받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탈모 치료에 대한 공약을 또 내놓으면서 재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위더스 제약이 대장주였는데요. 지난 대선을 좀 생각해 보자면 앞으로의 흐름 기대될까요? 물론 이제 이번 대선 자체가 이제 거의 한 뭐 일주일 네. 반 정도 이제 남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주가가 사실 테마적으로 봤을 때 안 움직였다라고 하게 되면은 제가 볼 땐 그렇게 많은 수급적 요인들이 좀 생기기가 좀 벅찰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더스 제약이 그 이틀 만에 굉장히 급등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왔죠. 그만큼 이제 수급이 뭐 키 맞추기를 할 거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현대약품 같은 경우야 기존
기존에 이제 매출 비중을 보게 되면 뭐 호흡기 질환이 한 80%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건기식 그 기존에 알고 있는 아까 뭐 미에로 파이버와 같은 이런 제품들이 한 20% 정도 이제 매출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탈모와 관련된 뭐 건강보험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기는 하겠지만은 결국에는 이거는 좀 단기적 이슈로밖에 좀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워낙 이제 건강보험에 적용이 된다 한들 지금 당장에 나오는 이슈가 잘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테마적으로도 단기적으로 이슈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저는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다음 주에 가면은 뭐 리뷰는 할 수는 있기는 하겠지만은 글쎄요라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오히려 탈모보다는 K 건기식이라든지 네. 이쪽으로 모멘텀 붙어 있다 이야기를 주셨는데 그렇다면 현대약품이 지금 마이녹실이라는 탈모 쪽으로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네. 그런데도 대장이 못했던 이유는 뭘까요? 뭐 딱히 뭐 여러 이제 탈모 관련 회사들이 뭐 네. 바이오니아도 있고 그리고 아까 뭐 이더스 제약도 있는 좀 상황이긴 하지만은 이게 과연 시장에서 탈모에 대한 수요가 물론 탈모 수요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기도 하죠. 근데 대신에 치료제도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거기에서 뭐 경쟁력이나 뭐 임상에 대한 이슈들이나 부각받기에는 아직까지 좀 약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것처럼 관련주들 대부분이 밀렸는데 이제 대선도 다가오다 보니까 모멘텀 강하진 않을 거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네요. 첫 번째 종목 현대약품 간단하게 만나봤고요. 다음으로 휴림 로봇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A 로봇이라는 또 기업이 엔비디아랑 함께 묶였습니다. 그런데 A 로봇과 MOU를 체결하는 게 휴림 로봇이어서 오늘 그나마 좀 올라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사실 로봇주로 봤을 때 산업용 로봇 얼마나 모멘텀이 있을까 싶어요. 그렇죠. 산업용 로봇은 사실 물론 대부분 유일 로보틱스도 하고 있고 대다수의 뭐 SBB테크나 뭐 관절 만드는 회사도 많기는 한 상황이긴 한데 휴림 로봇 자체도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대기업과의 연관성은 좀 떨어지기는 하겠지만은 네. 물론 물론 예전에 이 휴림 로봇이 이게 한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굉장히 엄청나게 이제 급등을 했던 이슈죠. 이때 2,000원에서 거의 12,600배까지 주가가 올라왔었죠. 그때 아마 3년 전이긴 하네요. 근데 그 이후에 사실 로봇주들에 대한 모멘텀 자체가 완전 이제 뒤바뀌어 버렸죠. 휴머노이드가 어느 정도 앞에 붙어야 이제 부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실제로 휴머노이드에 들어가는 인공 관절 로봇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감속기나 아니면은 기존에 뭐 다이내믹스를 만드는 로보티즈나 이런 이슈가 좀 부각이 돼야 되는 것 같은데 휴림 로봇을 보게 되면 흔히 말하는 우리가 뭐 서비스용 로봇이나 뭐 의료 헬스케어 로봇과 같은 흔히 사실 다른 회사도 하고 있는 좀 회사라고 좀 하기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좀 부각받기에는 조금 재료가 좀 약한 부분이 아닌가. 만약 오늘 A 로봇 얘기 이슈가 나왔으면은 근데 사실 항상 모든 로봇뿐만 아니라 좀 MOU와 관련된 이슈들은 사실 그렇게 직접적으로 갖기에는 조금 약한 모멘텀이기 때문에 좀 추가적인 흐름은 좀 나오기는 좀 힘든 게 좀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붙었는데도요? 네, 맞습니다. 아, 네. 그거는 의료 AI 쪽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아마 최근에 엔비디아와 관련 있었던 회사가 의료 쪽에 제가 기억하기로 온코크로스인가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물론 다 틀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부각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산업용 로봇이라는 점에서 좀 아쉽다라고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로봇주에 기대했던 게 로봇을 향한 좀 자세한 정책이었거든요. 네. 오늘 민주당에서 로봇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각을 못 받았던 건 뭘까요? 간담회, 그렇죠. 뭐 요즘에 뭐 증권사도 뭐 돌아다닌다고 하는데 네. 지금 로봇 간담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지금 대부분 올해 12월 31일 날 그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최대 주주로 올라선 게 삼성전자죠. 그리고 최근에 3월인가 4월쯤에 SK 이제 온이 최대 주주로 올라선 게 SK 그 유일 로보틱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둘씩 대기업들의 움직임이 좀 주목이 되고 있고, 물론 이제 향후에 포스코도 이제 유로메카로 갈 가능성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정책적인 모멘텀은 사실 그렇게 로봇 쪽에서는 좀 주가가 모멘텀을 받기에는 좀 약한 모습이었고, 지금 이제 여러 옵티머스 로봇도 마찬가지고 중국의 뭐 유니크나 이제 유니트리와 같은 로봇 자체도 본격적으로 양산 시점이 맞습니다. 양산 시점이 왔다라는 거는 빨리 지금 우리나라
우리나라 K 로봇들도 이게 양산 시점에 들어가는 투자를 들어와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너네 이제 우리 규제를 풀어줘. 이미 작년, 재작년 하나둘씩 그런 도로 주행 부분이나 이런 규제들이 다 완화가 되었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책적으로 바라는 그 모멘텀이 생각보다 그렇게 나오기는 좀 쉽지는 않았기 때문에 좀 오늘 로봇주에서는 그 영향이 좀 덜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정책보다는 일단 로봇에는 무조건 대기업과의 협업 모멘텀이 붙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럼 그 종목들 함께 리스트업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종목으로는 K카 올라와 있습니다. 거의 중고차 시장에서는 강자가 아닐까 싶은데요.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종목은 아니에요. 그런데 주가를 보면 언제 이렇게 올랐나 싶은데 어떤 모멘텀들이 있었을까요? 결국에는 이게 뭐 여러 이제 온라인 플랫폼, 오프라인 플랫폼 이게 한 3년 전부터 이제 특히 또 중고차 이제 이런 인증 시장에서 얘기가 나왔었고 네. 현대차 그룹이 중고차 시장에 이제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왔었죠. 그러면서 이제 연장됐다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한 건데 물론 이제 지금 원래 관세 이슈가 굉장히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공급망에 대한 좀 재편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가격에 대한 인상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신차에 대한 판매 이슈가 향후에 조금 굉장히 우려가스러운 거죠. 그리고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이 크죠. 경기가 둔화가 된다는 거는 소비자에서 돈이 이제 나오기가 힘든 거죠. 그러면 이제 신차 수요가 줄어들고 당연히 중고차 수요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이슈가 조금 저는 아까 세 개 종목에서 하나를 좋게 본다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대부분에 나오는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보게 되면 1분기를 고점으로 2, 3, 4분기가 하향으로 잡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시장이 경기 둔화 속도가 계속 둔화되는 속도로 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전기차 쪽에 대한 실적 자체가 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K카는 장기적으로 한번 들고 가봐도 좀 괜찮지 않을까? 남들이 아직 잘 모르는 종목이기도 하고 앵커님 네. 말씀처럼 그게 결국에는 이런 소외주가 조용히 가고 있네. 나중에 이제 결국에는 외국인 기관 쪽에다 수급이 더 붙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신차 판매 둔화가 중고차 쪽으로 이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5월부터 현대차, 기아 이제 중고차에서 판매가 제한됐던 게 해제가 됐습니다. 사실 대기업이 시장에 진출을 하면 원래 있었던 중소기업들은 좀 긴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예전에 롯데렌타도 마찬가지고 애초에 중고차와 관련된 이미지 자체가 더 안 좋아진 측면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현대차 그룹이 이 시장에 들어왔다는 거는 그거고 적어도 현대차 그룹에서 나오는 자동차 자체가 훨씬 더 어느 정도 인정이 될 수밖에 없는 흐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기에 대한 신뢰성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고 특히 K카 같은 플랫폼도 저도 예전에 한번 딱 들어가 보긴 했습니다만은 굉장히 짜임새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알고 있던 그 인터넷에서 봤던 그 중고차 이제 플랫폼이 아니라 굉장히 신뢰 수 있는 인증 이제 중고차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럼 거기에 따른 수요나 거기에 대한 매매가 생각보다 더 많아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히 몇 년 전과는 좀 다른 모습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대기업도 뛰어든다면 중고차에도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세 가지 중에서 하나만 마음에 든다라고 하셨으니까 K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중에 탑픽 종목 있으세요? 네, K카 정도는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종목을 편입하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도 이 세 종목 중엔 없었습니다. 그럼 이화진 전문가가 따로 꼽아준 신의 한 수 종목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네, ABL 바이오입니다. 네, ABL 바이오 올려주셨습니다. 제약 바이오가 잘 못 가는 와중에도 ABL 바이오는 상방이 계속 열리고 있는데 네. 어떤 모멘텀들 추가적으로 있을까요? 뭐 흔히들 알고 계시는 분들은 좀 식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식상할수록 저는 주가가 모멘텀이 더 많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겠죠. 우리가 이제 예전에 그 GSK 그 기술 이전이 나왔던 게 4월 7일입니다. 4월 7일 이후에 보면 수급이 거의 한 3, 4일을 제외하고는 외국인들이 계속 꾸준히 좀 사왔죠. 외국인이 꾸준히 사왔다는 거는 예전에 사노피와 이제 기술 이전을 했던 게 3년 전이었고 이번에 GSK가 두 건에 대한 기술 이전을 한 게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6만 원 선 초반대는 어느 정도 이게 기존에 있는 밸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추가적인 모멘텀이 뭐냐? 저는 이제 ABL 바이오를 작년 6월 달에 간담회 갔다 왔었고 올해 1월 달에 간담을 갔다 왔었고 4월 7월에 기술 이전을 하고
들어서 달러로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 이유가 이제 하나둘씩 흐름을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상훈 대표님이 계속 얘기를 했죠. 이거는 올해도 나왔습니다. 올해까지 추가 기술 2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한 건이 4월에 나왔죠. 근데 그 한 건이 원래 작년 하반기에 나와야 되는데 미뤄졌습니다. 근데 왜 미뤄졌냐? 원래 중소형 파마가 들어왔었는데 어느 정도 텀식 계약까지 진행이 됐다가 빅파마가 들어왔습니다. 그게 GSK죠. 그게 이번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실제로 계약이 진행됐고 3개월을 걸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엔 4월 7일에 간담회 때 어떤 얘기를 했냐? 기존에 우리가 이제 MTA 계약을 진행을 했더라면 이 MTA 계약이 뭐냐면은 우리 흡입 물질을 6개월 정도 테스트를 하고 나서 괜찮으면 그때 본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MTA 계약 필요 없이 우리는 계약이 바로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미 빅파마 업체들에게 수많은 몇 년간 이제 그런 학회에서도 미팅을 하면서 어느 정도 검증이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 그에 대해서 추가 기술 이전이 나올 건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3년 전에 우리가 기술 이전했던 게 임상 1상이 곧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결과 발표가 있을 건데 제일 중요한 게 디날리가 있죠. 이게 경쟁사입니다. 경쟁사가 디날리도 있고 화이자가 있었는데 임상 1상을 진행하다가 다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독성 이슈거든요. 만약에 이번에 그 임상 1상이 성공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이쪽 시장에 이제 이중항체 플랫폼에 거의 독보적으로 앞서 나갈 수 있는 시장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전 주가를 굉장히 크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임상 2상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 마이스톤 한 600억 정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한 거는 사실 지금 50%만 얘기한 겁니다. 그것만 해도 저는 하반기까지 ABL 바이오를 끌고 갈 수 있는 모멘텀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도 정말 많은 임상 계획이나 기술 이전 등에 대한 기대감 남겨주셨는데 이것도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실 만큼 앞으로도 주가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높은데 가격 전략 어떻게 주실까 너무 궁금해요. 지금 말한 거로만 목표가는 8만 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손절가는 어떻게 손절가는 해볼까요? 5만 원. 아까 근데 말씀드렸지만은 네. 대부분의 지금 외국인들이 보고 있는 거는 6만 원이 기존의 계약금과 관련된 밸류가 여기에 저점이다. 그러니까 5만 원 밑으로 빠지면 좀 일단 담아가는 전략이 맞다. 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시초가로 ABL 바이오 매수해 보도록 하고요. 목표가 8만 원, 손절가 5만 원 함께 챙겨보시죠. 이렇게 새 종목 중엔 없었지만 ABL 바이오 새롭게 편입이 됐습니다. 앞으로 수익률 어떻게 좋아질지 또 지켜봐 주시고요. 8시를 기점으로 애프터마켓 마무리가 됐습니다. 시황센터 통해 마감 상황 확인해 보시죠. 대체거래소 시황센터입니다. 애프터마켓에서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은 종목들 10가지로 정리해봤는데요. 마감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감성 코퍼레이션입니다. 오늘 패션 기업 전반적으로 훈풍이 불어들었는데요. 감성 코퍼레이션은 소비 침체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적표를 발표해냈습니다.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해냈는데요. 더불어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예고까지 더해지면서 기대감 크게 받아간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장에서 18% 오르면서 마감을 했고요. 애프터마켓에서 훨씬 더 큰 폭의 상승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현대건설입니다. 역시나 큰 폭의 상승이 나와졌는데요. 오늘 건선주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현재 원전 르네상스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사의 원전 시공 능력이 부각받고 있는데요. 현대건설은 미국 기업과 SMR 상용화를 위한 공동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강하게 매수세에 몰려든 모습이었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13%대 상승불 켜냈습니다. 네, 반면 하나솔루션은 오늘도 급락을 보였습니다. 미국에서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를 축소하는 감세 법안이 통과하자 오늘 태양광 관련주 전반적으로 불확실성 커진 모습이고요. 오늘 파란불 유지하면서 12%대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또 다음으로 오늘 원전주의 상승에 힘입어서 두산 에너빌리티 6%대 강세를 씌워냈고 신풍제약도 빨간불 켜냈는데요. 코로나19 모멘텀 계속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강하게 올라와 줬는데요. 사실상 셧다운 수준이었던 중국 경기가 다시 회복될 거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이 상하이 공장 가동률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겠다라고 밝혔는데요. 1분기 호실적을 이룬 데 이어서 2분기에도 상승세가 지속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기대감 받아가면서 8.56% 상승하면서 종가 형성해냈습니다. 네, 오늘 또 2차 전지 약세
약세를 보인 가운데 에코프로는 파란불 켜냈고 SOSL은 반면 11%대 오름세 보여줬습니다. 또 CS 윈드는 오늘 이후로 3거래 연속 내리막을 걸었는데요. 미국의 에너지 세액공제 소식에 영향을 받은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크게 내리면서 12% 넘는 파란불로 기록한 모습이었습니다. 또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오늘 장에서도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계속해서 인적 분할 이후에 투심이 악화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애프터마켓 움직임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애프터마켓 마감 안에서 저희도 다양한 특징주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 감성코퍼레이션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최근에 소비 침체다, 힘들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1분기 호실적을 또 기록했습니다. 아무래도 스노우피크 아웃도어 기업인데 이게 의류 안에서도 어떤 매력이 있는 걸까요? 그게 이제 작년, 재작년쯤에는 이제 국내 쪽에 네. 이제 매출이 이제 좋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대만이나 이제 중국 쪽이 이제 확장되는 이제 구간이다 보니까 실제로 계속 이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성장률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제 감성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가 이번에 실적이 나오게 되면서 전년 대비 30-40%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왔고 사실 의류가 그렇게 성장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대부분 네. 이제 아웃도어 브랜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은 지금 여러 의류 업체들이 사실 그렇게 시장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물론 대부분의 공장이 뭐 베트남에 있거나 아니면은 저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쪽에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물론 결국에는 좀 상하관세 이슈가 부각이 되고 대부분 북미 쪽으로 가는 시장이긴 한데 일단 감성코퍼레이션은 일단은 중국 이제 특히 이제 대만 쪽으로 본격적으로 확장되는 이제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스노우피크라는 브랜드 자체가 일본에서도 워낙 이제 인기가 있는 이제 브랜드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라이센스에 따라서 매출이 더 계속 부각되는 지금 그 구간에 있는 측면이지 않을까 봤을 때는 물론 1분기 자체가 기존에 이제 어페럴 자체가 수요가 더 많은 이제 측면이 있는 거긴 하지만은 2, 3분기 때는 저 숫자는 좀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봤을 때는 좀 단기적인 급등은 당연히 좀 실적이 계속 상향되는 부분이긴 하지만은 오늘 급등에 대한 부분은 조금은 이제 지켜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아시아권에서 계속 몸집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실적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숫자를 확인해 봐야 한다 이야기 주셨습니다.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가져가 보자 체크를 해주셨는데요. 그럼 섹터 전반적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의료 매장을 많이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감성코퍼레이션처럼 일부 종목만 봐야 되는지 아니면 섹터를 전반적으로 좋게 봐도 될까요? 일단 대표적으로 한세시력 같은 경우가 아직 네. 실적에 대한 부진이 지금 이어지고 있고 최근에 JS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도 물론 이 부분은 예전에 2, 3년 전에 이제 공장 화재가 나게 되면서 비용을 떨구고 되고 그러면서 재무적으로 조금 부진하고 있다가 최근에 다시 한 번 더 이제 좀 봄이 오게 되면서 일단 골프 수요가 이제 올라오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은 좀 차별화가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지금 북미 쪽으로 진출하고 있는 이제 의류 업체 아까 한세시력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추가적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JS 코퍼레이션도 맞죠. JS 코퍼레이션은 원래 북미 쪽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측면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결국에는 지금 대부분의 여러 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런 측면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분은 있다. 그러니까 의료 자체가 지금 결국에는 조금 아직은 경기 수요가 생각보다 빨리 오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의료 자체보다는 종목을 좀 봐야 될 텐데 그럼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일단은 그나마 감성 코퍼레이션의 좀 실적이 가장 눈에 띄게 좀 좋아지는 측면이고 네. 물론 JS 코퍼레이션은 아까 제가 잘못했는데 JS 코퍼레이션은 골프 쪽이 아닙니다. 골프 쪽이 아니고 핸드백이었고 아마 그 밑에 있는 약진통상이라는 회사가 있고 그게 의류 쪽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북미 쪽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통 한세실업이나 JS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3, 4분기가 좀 성수기라서 1, 2분기 때는 조금 이제 비수기인 측면이기 때문에 그런 좀 따르게 좀 체크를 해야 된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섹터보다는 옥석 가리기에 집중하자 포인트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 만나봤고요. 다음으로 두 번째 현대건설 쪽 체크해 보시죠. 오늘 52주 신고가 기록하면서 오만건설이 됐습니다. 원전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요. 사실 걱정됐던 게 건설 쪽인데 건설 쪽으로는 좀 모멘텀이 살아났나요? 일단은 확실히 작년까지는 좀 부진했던 측면이었고 네. 특히 PF 부실 같은 경우도 근데 그것도 굉장히
많이 개선되고 있는 측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건설주도 살아나는 분위기고 특히 주택 관련해서도 그 미분양 부분들이 하나둘씩 지금 해소되어가는 이제 구간이라고 봤을 때는 특히나 이제 건설 쪽을 보게 되면은 기존에 이제 그 원자재 가격에 대한 인상이나 그 흐름에 따라서 실제로 이제 그런 마진에 대한 개선이 제일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올해부터 내년 내후년을 갈수록 그게 해소되는 이제 구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물론 이제 다음 달 이제 그런 금통위에서도 어느 정도 금리 인하 기조로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드디어 이제 건설주도 살짝 이제 눈을 뜨는 모습이기는 한데 근데 우리가 지금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이 정도로 간다고? 그건 아니죠. 사실 현대건설은 다른 건설사들과는 좀 차별화되는 모습을 조금 보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원전이죠. 원전에 따른 효과가 훨씬 더 좀 크다라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물론 주가는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긴 하겠지만은 대부분의 이제 리포트가 나온 게 두산 엘리베이터, BHI 사실 이제 시작이죠. 체코 두코바니가 이제 시작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SMR 오늘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곧 이제 행정명령 서명을 하긴 할 텐데 이건 이제 SMR적 수요도 굉장히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 미국 같은 뿐만 아니라 유럽 같은 경우는 스페인, 스웨덴, 루마니아, 사우디 그리고 베트남 그리고 영국 대다수의 지금 유럽 국가들은 본격적으로 원전 입찰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꽉 차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에 이제 그러니까 현대건설은 실제로 바라카 원전 때 그런 EPC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시공부터 설계까지 다 했던 레퍼런스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독보적으로 이제 그런 원전 쪽에 대한 프리미엄 가치를 더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건설뿐만 아니라 해체까지도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프리미엄 더 붙어서 더 간다 이야기를 주셨네요. 그러면 지금 원전 섹터 전반적으로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잖아요. 네. 사실 저희 2주 전부터 원전은 제2의 방산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지금이라도 담아도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네. 이 가격이 부담스러울 수 있긴 하겠지만 예전에 바라카 원전 때 2009년이죠. 그 당시 바라카 원전 수주를 받고 우리가 알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나 그때 두산 중공업이었겠죠. BHI나 우진이나 이런 회사들이 그때 계약하고 나서 5배 갔습니다, 주가가. 그럼 지금 가격대는 물론 이제 한 2배씩 오른 종목도 있긴 하겠지만은 그때는 바라카 원전 하나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체코가 하나만 끝나냐? 테물린 또 추가적인 이기가 있고 그리고 폴란드 펑티누프 2차 수출 계약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웨스팅하우스와 이제 같이 하잖아요.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몇 개가 되겠냐는 거에 대해서는 전망을 못 하긴 하지만은 적어도 기대감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기대감을 가져보면서 지금이라도 담아야 될 종목 좀 선별적으로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전에 대한 인사이트 얻어봤고요. 마지막 종목 아모레퍼시픽 살펴보시죠. 이제 상하이 공장 가동률을 좀 최대한 끌어올리겠다 목표를 밝혔어요. 네. 그동안은 중국 때문에 좀 발목이 잡혔었는데 이제는 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랑 키 맞추기 가능할까요? 충분히 가능하죠. 이게 예전에 작년 8월이었죠. 주가가 거의 하한가 넘게 한번 갔을 겁니다. 그때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은 한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고 IR에서 얘기를 하는데 생각보다 중국 쪽의 실적 쇼크가 크고 내년 상반기까지 안 좋을 거라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1분기 때 어땠냐? 좋았죠. 생각보다 중국의 흑자가 빨리 나왔습니다. 그만큼 중국 소비가 살아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부터 프로야 코스메틱이 중국 시장을 완전 꽉 잡기 시작을 하면서 아모레퍼시픽이 또 마찬가지고 LG생활건강도 대부분의 오프라인 매장을 철수를 해왔었거든요. 그러면서 비용을 줄여왔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중국 쪽 시장 공략을 한다는 거는 물론 애초에 이제 중국 쪽 e스포츠 자체가 한 35%, 32%까지 꽉 이제 줄어든 상황에서 새롭게 이제 올라간다는 거는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클 수 있는 거고 저도 이제 지금 화장품을 보는 종목들이 코스맥스나 대부분 중국 쪽 비중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선별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중국 쪽 시장 생각보다 커질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8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했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감 크다 이야기 주셨으니까 주가 흐름까지 함께 챙겨보시죠. 저 이렇게 특징주 체크해보면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주말 평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